면접자 들어오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커피 괜찮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로 회사에 일단 먼저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혹시 사업 들어오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내용이 있으실까요? 제가 혹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네? 될까요? 네, 마스크 네. 상당히 벗어요. 네. 우선 제가 그 미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 네. 성공 스토리 영상을 봤습니다. 네.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전소될 정도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에 이렇게 사업을 지어서 네네네. 일단은 보면 그냥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런 제조업 쪽에 대해서 박식한 건 아니다 보니까 가습기가 핵심 이제 BM 모델 중에 하나인데 요걸로도 이렇게 사업을 크게 세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네,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일단 면접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제가 좀 먼저 같이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 관리 쪽에 저희 팀장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쪽에 담당하시고 홈쇼핑하고 영업으로 전체적으로 팀장 맡고 있는 문명주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간단하게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질문 몇 가지 여쭤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좀 움직일 수 있는 지원자 유재현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무런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나 꿈 없이 대학교에 들어왔다가 군대에서 우연히 슈퍼스타 K에서 가수가 된 동기를 보고 제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저에 대해서 경험해 본 것들이 사실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뭘 잘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대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저는 대외 활동과 이제 공모전이었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스펙을 쌓아서는 경쟁이 되게 힘들 것 같으니 내가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인 대외 활동이나 그들 간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수상을 많이 하면 뭔가 나만의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모전도 2014년 2학기부터 2017년도까지 한 200회 이상 도전을 했었고요. 대외 활동도 제가 이제 사실 그때 SNS도 안 하고 아무런 스펙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될 줄 알고 동시에 한 4-5개 이렇게 넣었는데 다 돼서 1년에 한 11개 정도 학교와 병행을 하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습관화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새로운 시도나 저한테 목표가 생기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좀 많이 느끼는 성격인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는 회사를 찾고 싶었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찾고 싶었는데 사실 그 성공 스토리 영상에서 가장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그런 어려움이 사실 공장이 다 전소될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사실 아무나 이겨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동대표 세 분께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이어온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시간 내에 중국까지 진출을 하고 또 계속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걸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느껴서 지원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경영이나 이런 것들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재미났고 즐거웠었다 그리고 좋은 성공 내용이 있다라는 걸 한 가지만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활동이 참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실 재밌었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꼽아서 제가 아쉬웠던 것과 좋았던 거를 꼽자면 사실 좋았던 것 중에 지금 제일 가슴속에 남는 거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선배님의 간단한 알바 권유로 정말 뭣도 모르고 그 장애인분의 집을 처음으로 딱 방문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봉사활동 하듯이 이분 하루 일과 도와드리고 이분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 된다 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턱 밑으로 못 움직이는 1급 장애인 형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또 그 형의 동생이 인천대학교 저랑 같은 동문이었는데 유일하게 그 형만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났죠. 그 형하고 처음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때는 되게 뿌듯함을 가지고 나 이렇게 착하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정말 만족감을 막 느끼면서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계속 그거를 4년 동안 했는데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어려운 미션이 저한테 주어질수록 예를 들면 신변 처리라던가 아니면 정말 같이 외출했는데 어디 식당에서 침을 뱉고
뭐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런 뭔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만족감을 느꼈거든요. 그래, 내가 같이 싸운다. 막 이런 약간 정의의식? 근데 제가 광화문에서 한번 경찰하고 큰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도망치는 순간 제가 많은 걸 느꼈죠. 내가 항상 장애인 편에 쓰고 장애인 관련 기사도 정말 많이 쓰고 심지어 그걸로 교육감 뭐 정말 인권 개선에 대한 대표를 상도 받았는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오니까 난 바로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는 좀 자괴감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지금까지 가슴에 남고요. 뭐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슴에 남고 또 하나 아쉬웠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한국장학재단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항상 리더의 자리에 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나서는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팀이 있었고 그 팀장들 대상으로 권역을 또 쪼개서 권역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팀장 OT 때도 다른 대외 활동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OT에도 안 온 애가 권역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수 받고 또 많은 시기를 받으면서 갔는데 제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맨날 일만 하고 해산하고 일만 하고 해산하고 그러니까 점점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스펙 쌓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위해서도 이 활동에 참여했는데 대표님 너가 맨날 일만 하고 뭐 뒷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낙동강 무리할 된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를 이제 좀 시기하던 친구가 술을 먹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내가 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 네가 다 망쳤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다투면서 그 자리를 이제 그만뒀죠. 그 자리가 끝까지 완수만 하면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또 돈도 주는 어떤 특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무지했고 또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 이후로 사실 리더 이런 자리 안 나가는데요. 그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느껴서 아쉽게 활동을 마무리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뭐 자괴감도 느끼셨다고 했고 뭐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면 본능적인 것 같은 뭐 상황이라서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로라는 지금 업체에 지금 저희가 뭐 면접을 좀 보고 있지만 현재 저희 미로는 가습기하고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선풍기, 뭐 청소기 이런 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좀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가정 외에 지금 현재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가전 제품에 저희가 IoT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oT가 어떤 건지 뭐 간략하게 IoT는 어떤 거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IoT는 흔히 사물 인터넷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을 베이스로 이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걸 IoT라고 많이 지칭을 하고요. 또 이 미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리모컨 하나만 아니면 앱으로도 끌 수 있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나 또 선풍기 같은 경우도 최대 100단계를 IoT를 할 수 있다고 제가 그 글을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키고 뭐 또 사람과 사물을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을 감성적인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터치하는 부분을 IoT라고 저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가 IoT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뭐 선발 주자로 되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어떤 제품에 우리 미로 회사와 어울리는 제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혹시 아이템이 있으시면 즉흥적이나 혹시 준비하시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미로라는 기존 제품과 연결시킬 만한 거예요? 미로라는 회사에 대한 이 브랜드 이미지와 그다음에 IoT라는 저희가 지금 핵심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 IoT를 다른 제품에 접목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아이템에 접목하면 좀 어울리고 연계하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잠시만요, 생각해 보시면 편하게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저희 뭐 선풍기 같은 경우도 뭐 바깥에서도 이제 꺼야 될 켜놓고 그냥 나가는 부분도 있고 바깥에서도 좀 꺼야 될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린이들도 스피커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켜고 끄는 이런 부분들도 통제가 지금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뭐 유쾌하게 풀자면 노래라든지 다른 부분들로도 제품과 이제 연결을 짓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과 연계되면 퍼포먼스 효과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든지 그런 미로와 미로의 브랜드와 이제 아이템이 연계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커피 한 잔 알겠습니다. 드시고. 예. 사시는 곳이 송도라 오시는데 네, 손 들어봤어요. 저희가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계신 거는 뭐 저희 보니까 잘 알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네.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뭐 가습기도 있고 제가 하는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청소기도 있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모든 제품 IoT를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이제 지원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뭐 이런 제품에도 IoT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사실 뭐 IoT를 이런 데 접목했으면 좋겠다를 사실 제가 뭐 IoT 제품을 사실 쓰는 게 없다 보니 평소에 좀 생각할 네. 기회가 좀 많이 없었는데요. 네네네. 좀 혹시나 제가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미팅 끝나면서 계속 질문을 제가 받으면서 네. 한번 고민을 하고 아, 네.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어쨌든 저희 이제 영업 MD 쪽으로 좀 지원을 이제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뭐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본인의 영업 MD로서의 좀 약간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MD의 일이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의 베이스를 오프라인에 둔다고 하면 일단은 공공기관이라던가 아니면 민간업체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일단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네. 정말 대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도 있고 네. 또 제가 이제 창업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정말 기존에 없던 아이템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다 보니 무작정 찾아가서 설득을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게 시도했을 때 뭐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제가 뭐 메일을 돌린다라던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서 제안서를 한 번 더 보게 한다라던가 나름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이 제 어떤 기본기로 적용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원자와 비교를 했을 때 습득하는 거라던가 상대방을 대하는 어떤 태도 면에서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이렇게 성격이나 그런 네. 부분이 조금 약간 맞다라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사실 성격은 네. 이제 뭐 사람을 만나고 막 좋아하고 이런 성격은 네. 사실은 아닌데요. 네. 그 목표가 딱 생기면 네네. 제가 사업할 때도 그랬지만 목표가 생기면 해야 되니까 네네. 거기에 좀 맞추는 편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것도 제가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네네. 안 그런 척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좀 이렇게 주인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어떤 과제를 진행하시다가 내 위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축구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잘 모릅니다. 아, 제가 보기는 많이 보세요. 네네. 한국 사람 축구 안 좋아하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축구를 치면 포지션이 어디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공격수는 예를 들면 공격하고 골도 많이 넣을 거고 수비는 막는 역할도 많이 할 건데 뭐 여러 가지 미드필더도 뭐 이렇게 막 어시스트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은 어떤 포지션에 가장 좀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까? 생각 충분히 보시고 답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네. 미드필더 아니면 공격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더 가까운 거는 공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서 딱 목표 달성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공격수가 결정적인 팀의 목표 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역할을 수행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계속 동기부여가 강하게 작용하는 편이어서 네네네. 네, 그게 또 다음 목표를 위한 어떤 또 열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성격 면에서는 공격수가 맞지 않을까. 근데 골을 많이 넣느냐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가습기가 유명하잖아요. 사실상 네. 가습기 사실상 저희가 이제 브랜드 거의 1위를 네. 지금 독점을 하고 1위를 하고 있는데 네, 가습기 저희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쓰고도 있습니다. 아 쓰고도 네. 있어요. 어떤가요? 쓰니까 어떤 게 다른 게 정말 차별인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네. 제품을 선택할 때 비교를 해보잖아요. 네, 뭘 가장 그럼 비교해서 보시나요? 그럼? 사실은 첫 번째는 뭐 2011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네. 안전한가가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가격,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제가 안구건조증이 심하다 보니까 네. 가슴 양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뭐죠, 뭐 소음 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봤는데
마침 또 4개의 브랜드를 비교한 후기를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막 LG, 다이슨, 미로, 한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일단 가격 면에서는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미로가 한 1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고 네. 나머지 16 이상부터 뭐 130만 원 이렇게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고 가습량도 130만 원이요? 네, 가습기가 그 130? LG에서 아. 공기청정기랑 가습기를 합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네. 내어놓는데요. 가격 면에서는 일단은 좀 월등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가습량 같은 안전한가 그 부분은 뭐 미로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메시지니까 뭐 완전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가습량 같은 경우도 한 4리터 정도 8시간 기준으로 한 400cc, 500cc 정도 분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음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건 사실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네. 이제 귀로는 잘 가늠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낙엽 소리보다 살짝 위고 시 분침 소리보다 살짝 아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좋았는데 거기 후기를 보니까 저도 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습량이 워낙 좋다 보니 주변에 이제 조금 축축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네. 저도 이제 주변 물건들을 좀 치워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도 좀 공감을 했었고 뭐 디자인 면에서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만족해서 샀습니다. 예, 말씀 워낙 잘해주셔서 뭐 아까 서두에도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네. 가습기가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굉장히 많이 좀 국내에서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 저희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 가습기의 제품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위험성 때문에 위협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많이 등을 돌리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꾸미면 좀 소비자들이 좀 새로운 방향으로 정말 이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혹시 아이디어나 생각 혹시 하나 있으시면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사실 가습기를 그 살균제 파동 이후에 완전히 또 없앨 수 없는 제품이고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가습기를 구매하되 어떤 게 안전한가를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로에서는 사실 안전하다는 측면은 너무나 많이 이슈가 되었고 또 네. 주력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사실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으로 그 제품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그 제품명 코드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르기가 쉽지 않고 그저 제품이 많은데도 미로 제품, 미로 이렇게밖에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에어팟, 아이패드, 아이팟 뭐 이렇게 되면 같은 계열 안에서도 비슷하면서도 부르는 명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조명이 있는 라인과 가습기가 뭐 제습이 되는 라인, 그냥 가습만 되는 라인 다들 코드로 되어 있어서 저도 누군가한테 말해줄 때 그냥 미로 가습기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신제품에 대한 사실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은 또 구전 효과를 통해서 또는 맘카페에서 글로 언급을 하는데 그때마다 코드를 복사할 수 없으니 좀 네이밍을 지어서 부모님들이 편하게 만드는 게 좀 이미 효과는 되어 있고 네. 가격도 저렴하니 구매할 만한 소구점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걸 많이 알릴 수 있는 구전 효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그리고 아까 IoT 네.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네, 말씀해보세요. 그 요즘 이제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근데 코로나다, 뭐 미세먼지다, 또 창문 잠깐 열어놓으면 꽃가루가 너무 들어와서 환기를 시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계속 틀면 건조해져서 가습기를 쓰거나 아니면 또 에어컨 바람 너무 건조하면 선풍기를 쓰는데 제가 잘 때 항상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근데 중간에 추워서 계속 깨요. 그렇다고 1시간 맞춰놓고 잠들면 또 그 이후에 더워서 또 깨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미로 선풍기 같은 경우는 100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최대 100단계. 네. 그럼 그거를 사람의 체온 IoT와 뭐 어떤 링 같은 걸 하나 차고 잤을 때 요즘 IoT에서 사람의 체온을 체크하는 그 어플은 너무 많아서 그거랑 연동해서 이 사람의 체온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바람을 정말 느끼지 못할 정도 미풍도 된다고 들어서 그런 수준으로 낮췄다가 또 온도가 또 많이 높아지면 또 점점 올리는 그런 게 좀 적용이 되면 깨지 않고 좀 시원하게 편안하게 좀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웨어러블 네. 기기를 이제 추가를 선풍기랑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이제 꼭 웨어러블이니까 본인의 신체랑 접촉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근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 모드라고 해서 네. 그 주변 온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요? 저희 집에 그게 없어서 몰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랑 좀 다른 개념이니까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나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뭐 소도에 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긴 했었는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 가습기만 이제 전문으로 이렇게 했던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2차적으로 이제 뭐 선풍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 공기청정기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질감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이템들 이외에 미로가 하면 어떤 아이템 이젠 IoT를 접목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템이 되게 잘 넘어가서 연계될 수 있는 아이템일 것 같다 미로 떠올리면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런 아이템이? 그냥 제가 좀 막연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로라는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부모님들, 엄마들, 아이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로가 계속 출시하고 있는 제품의 방향을 보면 좀 다이슨을 표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 제품을 보면 막 되게 혁신적인 느낌이다라는 느낌은 사실 조금 들지 않아서 뭔가 디자인이나 여러 면으로 좀 봤을 때 네. 파격적으로 바뀌는 형태는 아니어서 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조금 이질감이 좀 개인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갑자기 청소기를 뭐 이런 느낌? 네. 어떤 미로의 전매 특허를 가지고 청소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청소기 좀 이래서 좀 엄마들이 아이에게 다이렉트로 좀 몸에 닿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네. 미로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이 이미 잡혔기 때문에 이거를 이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제품군을 좀 적용을 해보면 네. 아이한테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입이나 이런 데 접촉되는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용품? 뭐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유아용품. 유아용품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답변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습기로 해서 혁신적이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기라든지 공기청정기에도 저희 브랜드 같이 약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일상적으로 정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좋은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나 좀 이거는 그냥 좀 상황을 좀 부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비록 이제 가습기 부분에서 이제 브랜드 네임 그러니까 1위에 위치를 해 있지만은 여기에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이제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와 이제 대기업 간에 이제 제휴 계약을 이렇게 뭐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지원자분께서 어떤 방법과 그런 뭐 그러니까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저희를 좀 가지고 영업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 그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네. 대기업에서는 얼마든지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상황인데 그럼 얘네가 없는 거, 얘네가 지금 부족한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협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로의 강점이 저렴하면서 제일 안전하다라는 측면인데 이제 사용성 면에서는 조금 반응이 뭐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너무 많은 부품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근데 또 맘카페를 들어가 보면 미로에 대한 언급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 미로가 지금 공공기관하고 맘카페에서 좀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휴를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미로가 뭐 국내에 뭐 지금 뭐 가습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그런 마케팅 효과라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개수치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서 먼저 접근해보고 타사들하고 제품들을 차별을 해가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지금 뭐 한화라든지 기아 뭐 이런 데서는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전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없잖아요.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제가 좀 그러네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기업들과 저희 뭐 제휴를 맺는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이거는 네. 정말 뜬금없을 수 있는데요. 네네네. 그 자유롭게 CJ랑 그냥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전혀 다른 분야긴 한데 CJ는 이제 문화나 K-팝 아이돌 이쪽으로 좀 강점이 많은 회사고 네네. 그 아이돌 문화 보면 아이돌 브랜드마다 컬러가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미로 제품 보니까 조명 불빛이 또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파블로 항공이라는 드론 업체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드론에 넣을 수 있는 컬러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근데 그 컬러 기술이 단독 특허는 아닌 것 같아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미니 가습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그 컬러를 뭐 이렇게 조명을 입혀서 약간 그런 뭔가 아이돌하고 좀 연결 지어서 오히려 그런 회사에서 그쵸. 가정용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냥 내 개인 브랜드 같은 느낌을 좀 주면 어떨까라고 그 생각해요. 아이돌만의 그런 색깔, 죄송합니다. 네. 색깔은 그런 뭐 이제 캐릭터라고 나오죠. 약간 네. 그 인형도 저희는 모르는데 그런 팬들만 아는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네.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랑도 뭐 연결이 되니까 뭐 아이돌 노래가 나오면서 가습기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뭐 막연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기획을 해서 좀 네.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네. 아 그래서 네. 예, 이제 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난 것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현재 뭐 리스펙이라는 업체에서 뭐 대표님 뭐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에게 뭐 리스펙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그다음에 어떤 게 좋은 건지 간단하게 뭐 너무 길지 않게 한 3분 내외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앞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하고 만약에 저희를 이해를 한번 시켜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우시면 제일 더우시죠. 벗으시면 좀 됩니다. 더우세요. 옷 벗으면. 벗으시면 됩니다. 예. 괜찮으세요? 예. 저희 리스펙이라는 사실 이 브랜드 이름은 스펙을 다시 정의하다와 스펙을 다시 이렇게 정의하는 그 모든 분들을 리스펙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이슈를 타면서 좀 대두되는 브랜드이긴 한데요. 지금 코로나 이슈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키워드가 언택트랑 그다음 채용 브랜딩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강소 또 중견기업들은 브랜딩에 좀 많이 약점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을 알리는 것도 문제지만 채용에서도 그게 사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좀 케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근데 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 그거를 멋들어지게 시각적인 자료를 꾸며서 홍보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전시키는 것처럼 이력서도 언제까지 종이로 될까? 어차피 면접을 꼭 진행하면서 심지어 블라인드 채용도 결국 오프라인으로 보잖아. 그리고 같이 일할 거잖아, 대면에서. 그러면 사전에 뭔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방향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는 SNS와 그 다음에 언택트, 이 채용 브랜드 두 가지 부분을 좀 결합을 한 앱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의 특징은 모든 유저들이 각자의 채널을 또 부여받고요. 그 채널 안에서 뭐 이미지라던가 텍스트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본인을 브랜딩하고 이 브랜딩 기반으로 채용을 홍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구직자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나 이 친구 뽑고 싶다 네. 라고 하면 제안을 보내고 지원을 하고 또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녹화를 해서 답변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나 좀 이름은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이제 중소기업에 머무르고 있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채용 공고를 내기도 하지만 개발자나 특수직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SNS를 많이 검색해서 먼저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제한이 가능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본인을 브랜딩하는 거. 요즘에 네, 브랜딩하고요. 기존에 흩어져 있던 SNS 채널을 좀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게 많이 올라와 있나요? 지금 8월 말에 출시가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베타 버전 나오면 네. 열심히 해보고 저희도 구독해서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뭐 성장 내용 같이 관심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관리 쪽에서 네. 질문하실 게 있으면 말씀. 저는 질문 딱 두 가지만 일단 드릴게요. 네,
지금 지원자님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네. 세 가지만 제시를 해주시고 네. 그에 따른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 그 키워드로 인해서 이제 직장 동료들과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냈었는지. 네, 첫 번째는 사고의 지구력이라는 키워드를 뽑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력서에서도 보셨겠지만 공모전에 그렇게 많이 도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얻은 거는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150회 정도를 떨어진 건데요. 저는 이거를 오히려 제 좀 강점으로 삼는 부분이 나는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고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나름의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해봤다라는 어떤 사고의 지구력이 제 강점이었고 이런 것들이 조별 과제나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이 돼서 좀 주제를 정하는데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역할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잘 했을 때 팀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지만 어떤 주제를 뽑아야 될 때,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좀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지향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동기부여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좀 못합니다.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내가 못한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최대까지 했을 때 안 되는 거를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팀원들한테 부정적인 면도 좀 많이 초래를 했지만서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라는 대답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성적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좀 이성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한 일에서 결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대인관계 면에서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더 SMC 그룹이라는 곳에서 인턴을 하려고 딱 들어왔을 때 저한테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해서 또 그 직급별로 하루 일과를 좀 관찰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주임에서 넘어가는 이제 선임급부터는 정말 운영하는 채널이 많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부 떨려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어차피 정규직 전환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식사를 챙겨드리면서 계속 물어봤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나 이런 거는 이거 드시면서 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어떤 거 도와드릴 거 없을까?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동을 받으시고 저한테 일을 좀 많이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한 2주째, 3주째 정도 됐을 때 브랜드 하나를 제가 도맡아서 했고요. 그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3개의 채널을 동시에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키워드로 뽑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부서에 이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이제 과도한 업무 또는 직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이제 지원자님께서 알게 됐어요. 동료 직원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정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직원이 동등한 위치 혹은 부하 직원이라고 진행을 할까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물리적인 업무가 많아서인지, 이 친구가 일하는 방식을 몰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건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돕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더 SMC 그룹에서도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하루에 일과에 해야 되는 일을 못해서 맨날 야근하는 이제 동갑이지만 후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럼 이 아이디어를 나랑 이렇게 같이 짜고 대신 내가 하는 이 일 중에 너가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좀 나눠서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렇게 좀 적응하는 훈련을 거치다 보니 그 친구도 지금은 이제 계속 오래 다니는 그런 직원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처음에 분석을 할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좀 감정적인 공감을 좀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하긴 그렇지만 그 친구가 만약에 대인관계에서 상사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회사 뒷담화도 같이 하면서 이 회사에 좀 이렇게 좀 남을 수 있도록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도울 것 같습니다. 술은 좀 드세요 혹시? 네, 영어 실질적으로 웬디면 전혀 안 받긴 하는데요. 네. 먹어야 될 때는 아, 진짜. 근데 새빨개집니다 온몸이. 그래서 좀 약점은 네. 그 회사 뭐 복지 중요하잖아요. 네. 그 회사 오면 나는 이런 복지는 꼭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 회사에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저희도 저희 미로도 뭐 직원들한테 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 회사인데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에 어떤 복지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중식 제공이 중식 제공. 가장 고효율의 복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주식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이게 이제 뭐 네.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복지는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만족도가 하고 높았다.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실현하고 싶은 지금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메뉴를 고르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하지만 네. 단 6천이 물리적으로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걸 좀 아끼다 보니 6천이 좀 부담돼서 삼각김밥을 먹거나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거나 아니면 엎드려 자거나 이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걸 이제 못 해주고 있다는 거에 좀 많이 부담을 좀 심리적인 좀 그런 걸 느껴서 그런 게 있으면 동료들끼리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것들이 회사에 좀 소속감으로 저도 좀 받을 것 같아서 네, 중식 제공이라는 게 아예 중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밥을 이렇게 국내 식당에서 같이 먹는 식당에 같이 먹는 그 네. 내용인 거죠. 네, 돈 주는 것보다 그런 느낌. 네. 네. 질문 더 있으세요? 저는 질문 없습니다. 저도 질문 뭐 유쾌하게 면접 잘해서요. 이상입니다, 저도. 네. 지원자분께서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미로 회사에 혹은 뭐 면접 보면서 뭐 질문하시겠으면 전체적으로 다 질문 주시고. 뭐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제 핸드폰에서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쇼핑몰 앱이 모바일에서 안 먹히더라고요. 아 지금 저희가요? 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 정도는 클릭이 되는데 제품 구매란 카테고리 그 아이콘이라든가 아니면 쇼핑몰로 이동하는 아이콘이 클릭이 잘 안 돼서 좀 아시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앱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 제 홈페이지. 네, 미로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봤을 때 네. 클릭이 안 돼서 아 감사합니다. 네. 스토어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마지막 하나만 좀 하시죠. 그 이제 희망하시는 연봉은 어느 정도? 연봉이요? 네. 뭐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놓고. 저는 4,800에서 5,000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네. 그 제가 뭐 사실 얼마 안 되지만 1년 7개월 동안 더 SMG 그룹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주임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임과 비슷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저를 인정해주고 뭔가 미션을 주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저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 대우를 해주신다면 네.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내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결과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 뭐 면접 보신다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임기응변이라든지 뭐 경험이 굉장히 많으셔서 답변을 잘 주신 거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들었는데요. 일단 제가 뭐 살균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분으로 여쭤봤는데 제가 이제 여쭤본 질문에서 이제 처음에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말이 좀 길어진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후반에는 제 이제 질문에 대한 목적성이 조금 흐려진다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장점으로는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고 오시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뭐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오셔야 저희 회사하고 많이 부합돼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뭐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책을 읽으면은 오타를 제가 찾아내긴 하거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좀 축구하시면서 공격수적인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책을 쓰는 분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오타를 찾아내듯이 혼자가 뭐 한 일에는 자기가 잘 찾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서로 잘못된 것들이 좀 더 코어이 되고 협조가 되면 굉장히 좀 좋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정말 지원해 주셔서 일단 먼저 다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간단하게 피드백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제품이랑 저희 회사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정말 스터디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뭐 저희 회사 다니는 어떤 뭐 직원보 뭐 신규 입사자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대회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신데, 제가 조금 이제 피드백 조금 더 드리자면 아까 연봉 뭐 4,800에서 약간 뭐 5천만 원 그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이제 MD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 뭐 지원자님께서 말씀하신 뭐 오프 지향성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뭐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본인이 이룬 진짜 매출에 대한 MD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약간 수치적으로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숫자화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역량을 이제 여쭤보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 답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이제 팀 단위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팀원들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원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잠시만요. 하면서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다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더 네, 팀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스펙 아까 설명 너무 잘해주셔갖고 귀에 저희가 뭐 쏙쏙 잘 들렸고요. 뭐 좋은 사업 방향으로 저희도 이해됐고, 복지 아까 여쭤봤을 때 뭐 점심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세 명 다 조금 전에 뭐 같이 느끼긴 했는데 거의 눈물을 글썽거리고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진실성을 좀 많이 느꼈고 앞으로도 잘 된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평으로 이제 점수는 종합적인 평가 점수는 이제 80점이시고요. 이제 저희 실무 면접에서는 합격하신 거세요. 저희가 이제 기준점이 60점 미만은 그냥 탈락인데 중간 이상의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일단 1차 면접을 합격하셨고 2차적으로 이제 대표님 면접을 보시게 되면은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들으면서 좀 약간 계속 민망한 웃음이 잠깐 계속 나왔던 게 똑같은 지적을 정말 면접 볼 때마다 받는데도 그걸 이번에는 개선해야지 하는데도 그런 피드백을 받는 걸 보면서 진짜 사람 안 변하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랬고요. 그 제가 미로에 대해서 사실 뭐 조사나 뭐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건 있지만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MD라던가 저도 뭐 다른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수치를 넣어라, 근거를 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저도 벌써 이렇게 좀 모호하게 표현을 한 게 내가 말하면서도 나는 정작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다음 면접 때도 많이 보완해서 네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